네, 지금 뭐 대단한 걸 발견을 했는데 손남 손녀. 여기 이제 조갑제닷컴에서 밑으로 다 쑥 내려주나 보군요. 여기서 이제 어휘 풀이가 되어 있네요. 처음 손녀. 만든 사람이 어디예요? 모르지 그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유통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누가 뿌리는 게 있죠. 누가 일괄적으로 뿌려? 이 사람은 거기다 네이밍을 한 거지. 손씨 둘이니까. 어디서 뭐 댓글 같은 데서 하나 누가 보고 그걸 응용을 했겠지. 그렇습니까? 네. 자, 손남 손녀. 그중에 이제 손남부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석희 사장 관련해서 이봉규 선생님이 아주 신났거든요. 네. 뭐 신나? 네, 뭘 그렇게 양파 얘기하고 싶은 노래를 거예요? 들으니까 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안 할 거야? 그럼 넘어가? 넘어갑니다. 아니 나는 이거를 김갑수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한. 아니 여기 그것도 실드가 물론 실드 치실 텐데. 내가 왜 실드를 치지? 실드 안 쳐? 아니 그렇구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대로만 준해서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 뭐야? 일단 드러난 사실이 없죠.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음성을 들어보면 손 사장은 야 그게 폭행이냐? 하하하. 김홍은 막 씩씩대고. 그리고 일단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팠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모두 녹취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럼요. 그 전치 3주 진단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녹취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질이 뭐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네, 주차장이야. 진짜. 아니 나는 야, 그리고 웃음이 빵빵 터져요.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신났습니까? 아니 젊었을 때 주차장을 좋아한 때가 좀 있었어요. 주차장을 좋아하는 게 왜 모르겠어요. 좋아하다? 일요일 날 밤 10시에 그 과천교회 앞에 산 밑에 주차장이야. 네. 굉장히 으슥해요. 네. 굉장히 으슥한데 처음에는 노모하고 90대 노모하고 갔다고 손 사장이 얘기했다가 동승자가 그 다음에는 혼자 갔다고 그랬어. 응? 근데 이 건을 터뜨리는 김웅 기자는 젊은 여성하고 갔다고 그랬어. 동승자가 일요일 밤 10시에 과천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손석희 사장이 왜 본인 말대로 노모랑 갔어도 90대 노모하고 왜 산 밑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 있다 겁니까? 거기 있다 이거. 네. 그리고 3.1kg 뺑소니를 쳤습니다. 왜 달아났을까? 그거는 인지를 못해서 갔다는 입장이니까요. 문을 두드렸다는데. 아이고 누가 낯선 사람이 문 두들겨 그 문 엽니까? 무서워서 못 열까? 그리고요 에쿠스 900인가 EQ 900이요. 후방 주차할 때 카메라 다 있고 그래. 150만 원어치나 물어줄 정도 접촉 사고가 났으면 그게 인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이제 손석희 얘기하기로 해서 손혜원부터 얘기를 할게요. 손혜원이 도자기 낮은 실기에 미쳐서 그걸 쳐다만 보고 막 긴 시간을 보내. 어떤 미치감이 조개 껍데기를 보면서 여러 시간을 보내. 자기 통장을 막 털어갖고 그걸 막 사서 너무너무 좋아해. 인간의 품종이 다른 걸 남들에게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경우 모든 돈을 1920년대 30년대 음향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그걸 돈을 벌려고 그래. 뭐해. 당신은 그런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뭐 상임위 나발이고 그건 개인 행동이야. 그래. 개인 행동이야. 자 그런데 이익충돌이라니까 상임위가 있으면은 이거는 저 장제원 건 있으니까 장제원 이익충돌 마시고 제대로 된 이해 충돌이 나타났습니다. 이익을 봐야 자 그런데 손석희 씨가 왜 한밤중에 교회 및 주차장을 갔습니까? 이걸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내 인생에서 엉뚱한 곳에 가서 망연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찻집에서 긴 시간을 있었는데 너 거길 왜 갔습니까? 하면 내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 내 내면에 그냥 어떤 자발적 동기에 의한 어떤 행동이야. 그리고 그러다 차 접촉사고 났는데 손석희의 해명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부딪혔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연락받고 보니 부딪혔다고 그래서 합의금 돈 150만 원 냈습니다가 사안이야 전부야. 그런데 이봉규 씨처럼 시간이 많고 인생이 한가하고 분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리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 상상이 굉장히 덜이해. 사건 난 지 2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 피해자 차량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동승자 봤습니까? 하고 손 사장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딸 사건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뭐가 구려서 나는 이런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냐고 물어보고 동승자를 봤냐고 뭘 왜 확인을 해? 이번에 동승자를 왜 봤냐고 물어봤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잖아요.
접촉사고 당사자에게 2년 후에 전화해서 네. 동승자 봤냐고 물어봤다는 사실을 네. 정말로 손석희가 물어봤는지 확인해 봅시다. 투명하게 손석희 봅시다. 씨가 누군데 저걸 만약에 가짜로 저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면 손석희 씨가 누군데 저걸 가만 놔뒀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본질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손석희 사건으로 그동안에 그 태블릿 PC 보도도 자꾸 그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주차장이 아니라. 아니, 근데 왜 갔는지에 대해서 그 손석희 사장으로 추정되는 그 음성 파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마치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 왜 갔냐고 이제 김웅 기자가 물어보는데 뭐 교회 뭐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바보가 된다. 근데 굉장히 그 화장실 간 것보다 더 노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렇죠. 거기에 기대를 대해서 왜 보면 되죠. 지금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데 손 사장이 왜 얘기를 못해? 아, 이거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근데 각종 의혹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별별 의혹이 쏟아졌는데? 별별 의혹이 다 쏟아지잖아요. 어떤 의혹이 지금. 쏟아졌는데? 의혹은 여기서 자체 생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나는- 아주 심플한 사건이야. 아니, 왜냐면- 손석희와 김웅이라는 전직 기자가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고 김웅이 손석희를 공격하는 중이야. 근데 등장한 팩트를 보니까 2년 전에 주차장에 접촉 사고를 갖고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상상의 나래를 보태가는 거야. 여성 앵커랑 네. 그렇고 그런 사이되더라를 만들어서 찌라시가 돌았어. 나도 첫 찌라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인 사건이야. 근데 만약에 근데 그 이제 녹취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책 잡힌 듯한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석희가 김웅 기자를 도와주려고 막 애쓰는 노력이 있고 그거는 김웅한테 뭐가 책 잡힌 거 아니냐라는 네. 추정들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나도 맞습니다. 네. 나도 두세 군데 문장 그 인스타그램 문장에서 보고 이렇게까지 애써서 이 사람을 도와줄 일이 없는데 하고 그렇죠. 이상하더라고. 네. 이제 그게 규명돼야 되겠죠. 그건 손석희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됐는지. 근데 손석희 현재까지 얘기는 정반대다. 그쪽이 취업을 원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네. 너무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취업을 원하는 원한다고. 사람이 많겠지. 근데 아, 그럼 그거를 사장한테 가서 나 취업시켜달라고 한다고 해서 손석희 사장이 그걸 받아줄 사람도 아니고. 그럼 받아줘도 이상한 거 아니야. 받아주면 더 이상한 거고. 아니 뭐 네. 좀 특별한 관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네. 이 사람을 각별히 아끼는 사이였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다 그런 사람이 틀어주면 더 무서운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뭔가 왜냐하면 튕기는 게 있어서. 김웅 그렇잖아요. 기자가 그동안 이제 걸어온 길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이 모를 리는 모르지 없고.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 길을 알았다면 아끼기가 쉽지 않지. 아끼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손석희가 저 김웅 기자가 네. 뭐 스토킹 이력이 있고 뭐 개인적 흠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개인적 친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네. 그 사람의 도덕성을 따지거나 그 사람이 훌륭해서 친해지지 않고 내 이봉규하고도 잘 지내잖아. 야, 이 사람 최악이잖아. 야, 이 돈이 사람아. 되잖아요. 내가 뭔 사고를 쳤다고 그래 이 사람은. 난 아니, 마누라 돈이 사랑하는 되잖아. 것밖에 없어. 가령 네? 내가 24시간 와이프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내가. 아, 참 계속 그쪽으로 아니, 사랑 그러니까 그게 뭔데? 누군가와 가깝다는 사실은 양파는 나는 까도 사랑밖에 그 안 나와. 사람과 무슨 검증을 통해서 네. 온당한 사람과 온당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네. 그건 둘의 정서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그건 있는데 알 수가 없죠. 네, 저도 그거는. 이제 뭐 손석희 사장을 뭐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너 듣기로는 술자리도 거의 만들지 않을 그럼. 정도로 굉장히 그 주변 관리가 소리를 잘하지 손석희가. 뭐 내 20대 때 좀 봤거든.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아니야. 아 그러면 이게 또 뻥튀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TV에서. 우리가 씨발 소리 손석희는 왜 그런 거 제대로 걸렸는데. 아니, 손석희 씨는 아 그래? 너무 단정하고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너무 차분하고 네. 너무 그러니까 쿨가이르만 보이니까 네. 그의 개인적 면모가 좀 안 드러난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의 거친 면을 보면 너무 좋아하게 뭐 되죠. 그렇긴 하죠. 정말 네. 왜 행동이 좀 터프하고 그런데 다만 아니 그 언론인으로서 주먹 날리고 이런 게 잘했다는 거야? 아유 시끄러. 언론인으로서 너 한번 맞아볼래? 아니, 맞아도 가만히 있지. 얼굴 툭 치니까 폭행했네요 뭐 이러는데 아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사람을 네. 거의 냉동 상태로 만들지 말자고. 그 사람도 밥 먹고 똥 그쵸, 싸고 그쵸. 예. 욕하고 아, 그럼요. 울고
웃기고 웃고 사랑하고 너무 사정하고 신격화하는 측면도 네, 있어요. 정말 웃기는 박근혜 거야. 대통령 때도 좀 그러지 그랬어. 왜 박근혜 대통령 저기 별 선생님, 흠도 아닌 거 왜 가지고 뭐 입만 열면 박근혜. 아니, 난도질을 쳐놓고. 박근혜 뭘 대통령은 선생이야? 내가 언제 널 가르쳤어? 선생 소리 듣기도 싫다. 저 이씨 아니야. 박근혜 너 대통령 몇 살이야? 나 58 개띠다 내가. 이게 뭐 나이로 이래. 아. 그 범법의 문제고 손석희 사장은 지금 일단 나온 걸로만 보면은 이 범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동승자가 만약에 있는 게 불륜이면 범죄라고. 만약에 차에 누구를 옆에 태운 건 범죄야? 아니 이 사람이 뭐 또 이렇게 햇소리라고 그래. 뭐 햇소리야? 아, 머리 돌린다. 차에 누구를 태우는 게 범죄야? 아니 산 밑에서 만약에 아, 산 밑을 가면 범죄구나. 아니, 그것도 옆에 산 누굴 밑에 태우고 산 주차장에서 밑을 이 가면 사람아, 범죄구나. 에이 알면서 뭘 그래?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냐? 아니 근데 정말 아직 모르지만 으슥한 밤 10시에 이 만분의 1의 사람아.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네. 가령 손석희 씨가 그 스캔들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무섭긴 해요. 이성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제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예요. 남자로서 한 인생 살아오면 결혼 관계에서 한 10년 지나면 사실 대면해지고 근데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어떤 상대에게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내가 소문까지 들어봤는데 그동안은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자기 단속을 하고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 좀 험하고 가혹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좀 남녀 간의 감정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야, 너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만분의 1의 정말 가능성으로 손석희 씨가 어떤 러빙 행위가 있었다. 러빙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굉장히 부럽겠지. 아, 지금 부러워서 실드 친 거야. 뭐야, 뭐 대단한 얘기 아니, 나오고. 지가 못하는 일을 해서 실드 치는 거야. 난 그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대단하다. 아, 그래도 뭐 대단한 얘기 나오겠나. 김갑수 대단하다. 사랑을 하고 싶지. 부러워서. 야, 아, 방송 이렇게 허접하게 하실 겁니까? 부러워서. 안 되냐? 아니, 매불쇼 지금 어떻게 올라왔는데. 진짜 너 깜짝 놀랐는데. 이봉규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둘의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건 저 손석희 씨 사모님이 뭐라고 할 일이지 왜 우리가 뭐라고 해? 아니 되게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집안일이지. 그러니까 외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사실은 별 문제 아니라면 빌미가 된다. 그럼. 아니 손석희 씨 부인이 화가 나거나 잠깐 때 그걸로 해서 남편하고 와당탕하고 저 누구지 저 미국 대통령 부인처럼 지나가거나 뭐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힐러리처럼 지나가거나 여러 개인사적 문제잖아요. 근데 대중이 관심을 갖는 거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강용석 이때는 왜 이렇게 난리쳤어? 내가 왜 난리쳤어? 그거는 범법이 들어갔잖아요. 참네. 선생님. 뭐가 범법이야? 들어보세요. 그 위조했잖아. 안 했대는데 본인은. 사문서이죠. 교사. 아, 용석이는 안 했대. 아니, 법정에서 판결 받았으니까 그건 뭐 딴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럼 근데 실형을 살고 있는데. 대중적 관심의 대상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손석희쯤 되면 우리 사회에서 셀럽 한 10명 고르면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흥미로워서 태극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썬데이 서울 수준의 막 얘기를 입담을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서 뭐라고 뭐야? 어쩌려고? 어쩌려고? 지금 많이 부러우신가 봐. 엄청 부러워. 많이 부러우지. 나이 들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행운이에요. 아니 근데 자꾸 사랑이 안 그거를 되지. 가정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보다 더 나쁜 놈 아니냐? 나는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어. 왜 주차장을 그 시간에 갔냐까지만 얘기했더니 여기서 아주 난리를 치고 난도질을 치네. 그리고 부럽대 결론은. 아니 그들의 일이지. 그들의 일이라고. 아니 선생님 그 가정을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취재원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좀 약간 비밀리에 만날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거 허경영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
허경영 씨가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렇게 만날 가능성 근데 아니 그럴 보고 가능성이 난 때문에 높다고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재 윤리에는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도 근데 있을 수 있으니까. 사장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김갑 선생님이 부럽다는 뭔가 거예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결론은 부럽다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좀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본질은 부럽다야. 야 실망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손혜원 의원 관련해 가지고 손남 손녀. 네, 그 손녀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해 충돌 그 장제원 송원석 의원이 제대로 거기에 야, 딱 뭐가 또 제대로냐? 그 물타기 하려고선 그냥 생쇼도를 하는 거지. 뭐가 제대로 이해 걸려? 충돌에 좀 정확하게 뭐가 정확해? 뭔데? 딱 맞는 사건이 터졌어요. 아니 뭔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예결위의 한국당 간사였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작년 근데. 11월 29일 예산 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한테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역량강화대학 30곳 중에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대학 18곳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빨리 그 돈 지원해라 이겁니다. 예산 대학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네. 그 역량강화대학에 장제원 의원의 친형인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야말로 아니 그거 포함된 거하고 장재원이가 얘기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에이, 이거야말로 딱 이해 충돌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우리 사건이에요. 형네 대학에 돈 줘라 이거 돈 줘라 아닙니까? 이겁니다. 장재원 의원이나 그 송원석 의원. 송원석 의원이 했던 건 나도 송원석 기사- 의원만 잠깐 좀 예, 짚고 기사를 말씀하겠습니다. 그 김천역이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죠. 경북 김천역을 뭐 대전역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네. 확인이 됐죠. 좀 이제 상가값이 그거는 올라가겠죠. 조금 문제가 좀 요거- 있어 보인다. 그거는 조금. 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의 도모라는 그렇지, 게 이익 도모네, 그거는. 거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게 이 세상 풍토고 실제로 그래요 누구나 자기 이익 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공인 신분에서 어디까지 자제하느냐 그 정도의 문제인데 나는 모두가 장제원이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다시 말해서 네. 일단 좁히면 자기 지역구의 이익. 가능하면 거기서 자기도 끼어 묻어갖고 자기의 주로 자기 집안의 이익이더만 기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그런 게 많더만 네. 등등의 행태를 벌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체제 하에 놓여서 잘못되면 범법이 되고 아니면 슬쩍 넘어가고 이게 루틴이야. 이게 보통의 모습인데 이 속에서 손혜원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의 도모가 아닌 행위로 자기 재산을 쓰는 그런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 상임위에서 법 개정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막 얘기한 게 전혀 이익 도모가 아닌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문화의 연속 손상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제원의 행태가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네. 특별히 놀랍지가 않더라고. 놀라운 건 손혜원 같은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소수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제원 송원석은 쉽게 이해가 가고 이해가 빨라요. 이익 추구의 한 방편인데 네.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나 해서 머리를 많이 굴려서 했던 그런 흔적들 네. 또 반론들도 할 거 아니야. 나 그게 아니었고 어쩌고. 그거는 세속 사회의 보편적 모습인데 네. 손혜원처럼 특별한 종류의 그건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다르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종이 다르니까 뭐 그런 각도로 봅니다. 결론 딱 내릴게. 네, 결론 내리세요. 송원석 의원은 그건 이익 충돌이 있어 보이네. 있어 보인다. 장제원 깔끔하잖아. 의원 거는 이익 충돌이라고. 왜? 뭐가 다른 거죠? 어려워. 뭐가 다른 거죠? 장제원 의원의 설령 형의 형의 학교가 네. 거기 들어갔어도 혜택을 봤어도 네. 그 학교 혼자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 자격이 된다면 그 일정한 혜택을 기준을 통과했다면 일정한 기준이 통과됐고 그 학교가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게 장제원의 이익 충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손혜원 정권에서는 왜 그렇게 날카롭게 그러면 잣대를 밀었습니까? 아니 여기는 그 자기 돈을 장제원이가 자기 돈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형의 학교고 여기는 손혜원 의원이 자기 돈을 투자했고 조카를 시켜서 조카는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고 조카는 창성장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모른다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그게
지금 집을 20채 가량 사고 오늘 저 욕하고 싶은 사람 맘 놓고 욕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욕을 해? 본인한테? 아니 근데 나한테 이봉규 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 전혀 다른 얘기. 그리고 물타기 하려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거야. 막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듭된 얘기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그 좋은 일에 자기 돈을 쓰는 걸 니나 이해를 설득력 못해. 없지. 아니 자기 재산 75억을 왜 조기 껍데기 사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그다음에 자기 친족들에게 특히나 조카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줘? 미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주고 싶거든. 그다음에 동생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올케를 계속 돌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리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아이 그 250만 원짜리 재수 기숙 나 그거 옛날에 들었거든. 그런 사람이 없지. 손혜원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 선생님 근데 그런 부분에 되지도 않게 실도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충돌이라니까 이해를 못해서 막 서로 우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야. 혓바닥 좋으시네 오늘. 아니 저 혓바닥 진짜 이해를 못해 연구해야 사람들이. 혓바닥 좋으시네. 되지도 않는 가치를 난 가지고 이해를 해. 되지도 근데. 않는 왜냐? 판단으로 내 이익과 혓바닥만 잘 무관한 행위에 놀려요. 난 내 인생을 전부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어쩌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는 일반 사회의 룰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혜원도 젊은 날 일으킨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갖고 매우 일찍이 부유해져 버린 사람인데 그 돈을 계속 주의나 어딘가 어떤 분야에 쓰는 쪽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아니 설명해?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가 좌파 소굴이잖아. 나 혼자 이제 우파고 좌파 소굴인데도 근데 감히 우리 요 출연자 4명 말고 여기 스태프들한테 손혜원이 잘못했다 잘했다 하면 투표를 해봅시다. 아 진짜 손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요 좌파 소굴인 거 감안해서라도 여기서 즉석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손혜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장재원 건을 얘기하자는데 왜? 그 장재원도 투표해 그러면. 손혜원이 그러니까 장재원부터 가. 아니 가만 있어. 내가 먼저 제안했는데. 아니 아저씨가 MC 아니잖아요. 아저씨? 약간 이 씨라고 생긴. 자, 한번 여기 몇 명이야? 5분, 6, 7, 8. PD까지 다 합쳐 8분의 여론조사입니다. 손혜원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혜원 잘했다. 무조건 손 안 드는 건 없어요. 잘못했다 아니면 잘했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손혜원 잘했다는 사람 손 들어. 손혜원 잘했다. 아니 그 김갑수 선생님 포함해서 다 아니 김갑수 빼고 아니, 우리 다 빼고 다 빼고. 우리 4명은 눈치 보지 말고. 손혜원 잘했다 손 들어봐봐. 자, 손혜원 잘했다. 하나, 눈치 보지 마. 셋, 넷, 5. 이거 좌파 속을 맞구나. 야, 나 가자. 아니, 자 장재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손. 장재원 잘못했다.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다 들고 앉았네. 자, 전원 다 있습니다. 전원 다. 어디서 구린데? 야, 니네 우리 동네 와서 한번 방송하자. 야, 정영진, 최욱이, 너네 한번 광화문에 한번 와 이놈들이야. 이것들이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니 우리 김갑수 선생님도 이제 어디 가서 손혜원 의원 건 다룰 때 그런 선의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요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믿음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간사로서 이해 충돌 부분이 좀 애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익을 도모한 게 이해 충돌인데 네. 그러니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어떤 이익을 도모했죠? 어떠한 이익도 도모하지 않았거든. 이 사람 오히려 사람이네. 자기 그냥 재산을 그냥 내준 것밖에 없거든. 어떤 이익을 도모했길래 이해 봉규 충돌이지? 아저씨네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뭐 차명으로 애들 시켜서 차명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차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돈을 준 뭐 거지. 자기 그냥. 수 관계인들에게 내 조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네. 것만으로도 나는 이득을 그래서 보는 거다. 1억 주고 샀는데 한 3억 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3억이 됐었어야지. 지금 되고 있잖아. 아유, 정말. 늘 재산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 장사들이 잘 되고 있고 지금 그런데 문화재 거리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국가 돈으로 다 리모델링하고 세금도 50% 감면하고 앞으로 재산 있는 사람도 뭐 돈 못 쓸 거야. 좋은 일이라고 해서 쓰면 이렇게 좋은 일이 비난거리가 된다면. 네. 아무튼 뭐 장재원 손원석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야 이봉규 선생님이 혓바닥도 잘 도망가시네. 시간 끝나냐? 빨리 가자. 이 알겠습니다. 소굴에서 빨리 탈출해야지. 아우. 야. 오늘 끝곡은 김갑수 선생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캐롤 킹, I feel the earth move tumbling down. 이거 듣고 싶어요?
신나요. 크리스마스 끝난 지 언젠데 또 캐롤 킹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종 결석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야, 10만 원 더.